김전무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가 팩트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제 이번에 김영철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뭐라고 저분이 확실하게 얘기했을까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북 정책 방향은 완전 비핵화입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계적으로 관계를 정상화한다. 예, 이거는 뭐 이상할 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김정은은 60대 40 정도의 이 계약이나 협상을 할 줄 모른다 그랬죠. 김정은은 100점을 얻어야 협상을 하고 100점을 얻어야 마음의 안정을 얻는 성향의 종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죽일 때도 솔직히 장성택은 김정은에 있어서는 한 90점짜리 고모부예요. 단지 10점 정도가 부족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점이 부족하다고 100점이 되지 않는다고 그 90점짜리 장성택을 죽여버린 겁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허약한 건 뭐냐면은 이 90점짜리 80점짜리 인간들이 모두 모여서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해 주면은 북한 체제가 강해지는데 이 100점이 되지 않으면 95점만 돼도 박수를 뭐 건성건성 쳤다든가 지난밤에 그 뭐 장성이 자기 부인하고 오랜만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서 김정은 앞에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깜빡 졸고 박수를 못 쳤다. 그러면은 그거 총살당하고 그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북한이란 체제는 그거예요. 100점이 안 되면은 그냥 그거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누굴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와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님은 협상을 잘한다 그랬어요. 한 60점만 얻고 40점은 저쪽에 줘도 되고 내가 하나도 먹지 못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40점만 얻어. 그리고 상대방에게 60점을 줘. 그런 협상도 할 줄 알아요. 근데 김정은은 그걸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계적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같이 100점을 원하는 자에게는 살살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손가락 하나 나오게 한 다음에 끊어먹고, 손목 나온 다음에 손모가지 끊어먹고, 팔뚝 나온 다음에 팔뚝 끊어먹고, 어깨 나온 다음에 어깨 끊어먹고, 이렇게 단계적 정상화로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실망할 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재 동결과 종전선언이죠. 예. 비핵화를 완전히 했어요. 북한 김정은이 모든 말을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고 북한에 미국 군대가 진주할 수 있게 약속을 하고 그럼 종전선언할 수 있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완전히 김정은이 김정은은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기로에 있으면 엄청난 고민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는 70년이죠. 70년의 그 북한 공산당 그 국가는 한 번도 다른 나라와 타협과 협상을 하질 않았어요. 지금 아주 짧은 2, 3개월 동안에 중국을 2번 가고 판문점을 2번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70년의 북한 역사 동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70년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냐? 예,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70년 동안 잘 오다가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는데 70km로 속도를 내서 달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멈추려고 해보세요. 차가 어떤 요동을 치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년 동안 잘 오던 게 갑자기 북한 김정은 엉덩이에 불이 붙었습니다. 무지 급해요. 예, 엄청 급합니다. 지금 정신 없습니다. 김정은은요.
그래서 지금 북한 70년 역사가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져 오는 그 주체 사상, 그 경제체제, 삥땅 경제체제가 이번에 완전히 종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70년 경제가, 70년 역사가. 지금 김정은은 지금 그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70년 역사를 내 때 와서 이걸 바꾸자고 하니까 전통을 유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떤 자책감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아버지의 70년 유산을 버려야지만이 내가 새로운 자기 인생 70년이 남아있거든요, 앞으로. 김정은은 100살까지 살 수도 있어요.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미래 70년이 중요하냐, 과거 70년이 중요하냐, 그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도 어리잖아요, 김정은이. 얘는 지금 정말 잠 못 들고 있어요. 정말 잠 못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미국하고 회담 아무것도 안 하고 문재인하고도 약속했던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시진핑에도 안 하고 그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폐쇄적으로 다시 문재인 만나기 이전으로 시진핑 만나기 이전으로 폼페이오가 평양에 2번 갔죠. 그거 만나기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그 길 가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1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변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요.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이제는요. 미치는 겁니다. 얘도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자꾸만 평화하자고 이렇게 꼬드겨서 김정은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문재인이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을 더 빨리 죽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의도는, 그러니까 문재인 씨 의도는 김정은을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행동한 거지만 그 결과는 김정은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의 의미를 생각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한데 이거 대한민국 보수 우파 발등을 찍은 거야. 이거 트럼프가 배반한 거야.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했는데 이거 보수 우파 잠 못 드는데 너무 단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째 줄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이 북한 경제를 지원해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야갔죠. 난 돈 안 돼. 북한 경제 지원해봐. 한국의 문재인 씨가 북한에 경제 지원 해주겠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아마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을걸요. 우리가 다 경제적인 거 다 그거 담당할 테니까 제발 북한하고 평화조약 같은 거 몇 개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소설이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불개입 가능성이죠.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 인권 문제 개입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 문제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 체제로 바꿨어요. 미국이 군대를 북한에 보내고 미군이 북한 전역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를 실시를 해요.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가 그냥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양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양립할 수가 없는 2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미국 군대가 평양에 들어가고 북한에 진주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 정치범 수용소, 그건 천천히 해결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할 때 얘는 1년짜리냐, 10년짜리냐, 50년에 걸쳐서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게 전혀
그냥 뭐 마음대로 막 준 게 아니에요. 김정은한테요. 그런데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한 비핵화는 강조, 강조. 저게 뭡니까? 김정은이의 생명줄이잖아요. 핵이. 김정은이의 생명줄인 핵은 완전히 그거는 뺏어라. 그건 하지 말아라 말이야. 그거는. 확실하게 짚잖아요. 그냥 다 봐주는 게 아니고. 팩트 두 번째. 김정은이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저건 누구를 보고 한 걸까요? 자, 김정은이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라고 방송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러면 저 말을 듣는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한데, 새끼 착하네? 가능성이 있네? 저놈이랑 대화할 가능성이. 그리고 경제 개발을 원한대? 그거 좋지. 그래, 경제 개발 하자. 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 국민들이.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도 안 나오고 비핵화 안 한다고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 저 새끼 거짓말하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쟁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덫을 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김정은이 빠져들고 만약에 회담이 안 돼도 미국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그냥 김정은 저 새끼 죽일 새끼 이런 여론이 생기게끔 그런 심리적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워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데 보수 우파가 잠 못 들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발등을 찍었다 그러는 거죠? 자, 북한 추가 제재 없다는 트럼프. 자, 북한 체제 지어 추가 제재 안 한다. 지금 제재한 것만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지금 북한에게 요구하는 제재 그것만 지켜도 북한은 그냥 죽어요. 죽어. 왜? 지금 현재 이 제재 때문에 김정은이가 중국 시진핑 두 번 만났고 평양에서 폼페이오 두 번 만났고 판문점에서 문재인 두 번 만났잖아요. 현재의 제재가 김정은을 살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숨 막혀 죽겠는데 추가 제재 안 한다. 이게 보수 발등을 찍은 겁니까?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잠 못 들어요. 이래서 자, 그런데 경제 지원은 뭡니까? IMF인가 어디에서 조사를 했죠. 예. 북한 지원을 하는데 2,100조 원이 들어간다 그러죠. 지금 북한의 1년 예산이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1,000배의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10,000원 월급 받던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 월급 받던 사람이 한 달에 1,000,000원의 소득자가 되는 겁니다. 북한은 그냥 천국 되는 거예요. 천국 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북한이. 그런데 저 돈을 트럼프 대통령은 난 하나도 안 내. 한국, 중국, 일본 니네가 내. 예. 그럼 중국, 일본이 내겠습니까? 한국이 내겠죠. 문재인 씨가 내겠죠. 자, 저렇게 2,100조 원인데 한국이 1년 예산이 400조 원이죠. 그러면 1년 예산의 절반인 200조 원씩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을 뚝 띄어서 북한에다가 맨날 줘도 10년 동안 줘야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들 월급에서 연봉이 1,000만 원짜리 연봉이 있어요. 월급이 1,000만 원 받아요. 한 달에. 그리고 500만 원대 세금으로 떼서 북한에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월급 300만 원 받던 사람 150만 원 세금으로 빼서 북한에다 다 갖다 줍니다.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예? 근데 기름값은 1818원인데 안 내려갈 거고요. 예. 뭐 아파트 보유세 100만 원, 200만 원이면 그건 그대로 받을 거고요. 여러분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 사진에서 웃지 않을 수가 없죠. 김영철도 웃지 않을 수 없죠. 예, 아니, 북한에서 월급 10,000원 받던 사람이 1,000,000원씩 받는데 입이 웃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김영철이가 당연히 웃죠. 누가 울어야 됩니까? 예. 자, 그랬더니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선전에 이용당했다라고 했어요. 예. 이 전직 관리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바마 때 관리들이겠죠. 오바마가 8년을 했으니까. 아마도 오바마 밑에서 관리들을 했던 사람인데, 오바마였을 때 북한하고 무슨 협상을 제대로 해본 적 있나요? 오바마 때 오바마가 북한 김정은이나 김정일을 제대로 이용 안 당하고 제대로 행동했었나요? 못했었잖아요. 이용당했었잖아요. 오바마가 오히려. 오바마 때 미국이 김정은하고 김정일한테 오히려 이용당했었잖아요. 그때 오바마 밑에서 관리했던 사람들 자기들이 했을 때 자기가 이용당해 놓고서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용당해요? 예? 이거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 아파니까 저런 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네들 때 잘하지. 지네들 때. 자기 때는 김정은하고 김정일한테 실컷 바보처럼 멍청하게 당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니까 이용당한다고. 저는 그래서 저거를 믿지 못하겠어요. 예. 내로남불이죠. 지들이 못해놓고서 남이 잘하면 배 아파서 한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저거를 믿지 않아요, 저는요. 자, 미국, 한국, 일본 국방부 장관이 모여서 완전 비핵화 CVID를 지지한다라고 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하겠다라는 이행까지도 합의했어요. 북한에 대한 숨통을 놓이지 않습니다. 계속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계속 그 끈에 묶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의 핵 협상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헬렐레 하고 김정은한테 이용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죠. 매티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이거는 협상의 의제가 아니야.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말어 니들. 매티스 국방장관이 확실하게 얘기하죠. 저건 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님이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죠. 자, 미국의 테드 포 하원 의원이 말합니다.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로 시간 끌수록 불리해. 니들 죽어 그러면. 단계적 비핵화 하지 말고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비핵화해. 그래야 너희들한테 유리해. 니네 질질 끌면 죽여버려. 하원 의원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니들 깝죽대고 뭐 끼어들려고 하면은 중국 니네 쪽으로 니네들을 생각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중국 니네 북한에다가 꼽사리 끼지 말어. 라고 지금 하원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상원도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도 북한 핵 미사일 방어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에 요격기 추가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옥죄고 있어요. 언제든지 북한을 한 30분 내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뭐가 보수가 잠 못 드나요? 뭐가 보수의 발등을 찍었나요? 도대체 뭘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손에 도끼를 들고 있었나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님은 몇 점입니까? 예. 여러분들의 발등을 찍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뭐 빵점짜리입니까? 10점짜리입니까? 트럼프 대통령님이 자 6월 10일 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만나는데 야 거기 때 종전선언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한 제재로 딱 멈추고 더는 안 할게. 야 그리고 너 완전 핵 포기해. 자 이러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발등에 도끼가 찍혀서 피를 질질 흘리는 보수 우파가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김영철과의 회담하고 발표한 내용들로 인해서 그 이후에 다시 평가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와우, 1000점. 와, 99점, 100점. 와, 그렇죠.